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7일에 치러집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선거구 내의 한 식당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돕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초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김제의 한 식당. 식당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문에 물을 뿌려댑니다. 그러더니 한 건장한 남성이 그 자리를 비닐로 가립니다. 혹시나 매장 안이 보이는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지난 토요일인 27일 오후 5시쯤 해당 식당엔 20명 안팎의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애식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155고 우리 가족도 있고 그랬어요. 하지만 같은 날 비슷한 시각, 해당 식당에서 첫 모임을 알리는 카톡 메시지입니다.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 A씨가 임원들에게 공지한 겁니다. 그런데 임원 18명 가운데 현직 이장은 취재진이 확인한 사람만 절반이 넘습니다. 안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 명이 돈 30만 원 줄래 밥이나 먹어라. 안 온 사람들 여기도 식당에서 못 온 사람 말한 게 해갖고 몇 명이 그냥 밥만 먹고 바로 해줬어요. 이날 이 식당을 찾은 게 우연이라는 민주당 인사도 있습니다. 김제 지역위원회 한 간부와 현직 의원입니다. 뭐였는가 뭐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누구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그럼 그냥 가다 보다 이렇게 들렸으니까 거의 30초도 안 있었을걸. 하지만 이날 민주당 협의회가 열렸고 투표를 독려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장님들은 거의 2명인가 빠지고 거의 다 왔던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 때 해달라고,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고. 공직선거법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이나 리, 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백하다고 했을 때는 고발까지도 가요. 근데 선거법상 명백한 혐의가 있으나 이게 밝히기 어려서 이제 수사리 쪽으로 가죠.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첫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의 한 마을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이 잇따라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언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고창군 외토마을과 외일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제대로 열고 산 지 오래됐다고 말합니다. 마을 인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가축 분뇨를 재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이 공장은 지난 1995년 허가가 났습니다. 공장과 마을 사이의 거리는 200여 미터 남짓. 마을 교회와는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창군에 16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별다르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췌장암 등 암에 걸린 주민만 16명에 달하는데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선 이후부터 암에 걸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강혜룡 목사는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이후 다른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악취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몸에 스트레스나 또 그런 아프게 되는 그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소견서에 있습니다. 독가스를 맞고 살았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게 비정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09년부터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사업주는 분뇨를 퇴비로 바꾸는 교반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뇨를 저장하는 곳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작부터 운영을 안 해요. 그 공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고 개념으로 썼지.
고창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악취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이 발견되는 대로 환경부와 전북도에 건강 영향 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 유해물질 조사를 지금 추진하는 단계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해당 시설 사이의 역학관계를 밝혀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상황. 주민들은 해당 시설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감과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돼 부적절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북 도교육청이 김승한 도교육감과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을 포함한 도교육청 직원 8명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이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세금 지원은 해마다 평균 69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 전화기의 사용료를 관용비로 즉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개인과 공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불감증이 심각하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와 개인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 금액이 평균 한 690여만 원 되거든요. 개인 용도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또는 지원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고민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용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다른 부적절 예산 사용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전북도가 관광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이 온라인 여행 유튜버들을 통해서 전북 관광지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영상 구독자, 즉 팔로워들을 수만 명씩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코믹한 영상을 통해 전북 지역 관광 명소를 소개합니다. 최근 전북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관광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발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특별한 관광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팔로워가 약 한 3만 명 이상 되는 유튜버랄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또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랜선 관광을 전라북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분야 전문가들도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한 지역을 소개하는 온라인 관광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전북 지역 주요 관광지를 온라인상에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떠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관광 수요자들인 관광객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유튜브나 틱톡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방향성 속에서 우리 지자체들도 다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북 지역 관광업계 피해액만 740억 원에 달하는 상황. 전북 지역 관광사업 회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관광 홍보 정책들이 고민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도시개발이 추진 중인 전주 천마지구의 전주대대가 김제 익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개의 지자체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만 거듭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에 반발하는 김제와 익산 주민들. 전주대대 이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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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와 국방부가 사격장과 탄약고 등을 갖춘 군부대를 김제와 익산시 경계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와 익산 주민 수십 명이 전주시청 앞 광장에 모였는데요. 반면 전주시청 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굳게 걸어 잠긴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백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전주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네들은 확인 안 나왔느냐? 확인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백구 주민 여러분, 동의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국방부는 반대 지자체 측의 민원이 해결돼야 전주대대를 옮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다고 이전 절차를 멈추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정부지 땅에 대한 양해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또 받아냈고, 도시개발을 계획 중인 전주 천마지구의 전주대대를 비교적 주민이 적은 곳으로 옮기려는 전주시. 하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로 갔을 때는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근데 전주에서 전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재작년 항공대대가 들어선 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전주대대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 전주대대 이전은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새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시골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가전제품 등이 고장이 나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실 지역에선 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같은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신덕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신성순 씨. 신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 수도관이나 전기 제품이 고장날 경우 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난 거지. 그리고 수도가 터지갖고 그럴 때 그러고 그래요. 이제 혼자 있은 게 멋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젤로 전기랑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연락할 때 어떤 아들들 먼 데로 전화해갖고 이거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수도 터지갖고 먼저도 그냥 냅둬 버려서 터졌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돈이 겁나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임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고장난 전구나 전기 제품들을 수리해주거나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주는 등 자녀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그 어떤 조그만한 탁자랄지 이동하는 거 들어서 힘이 붙이니까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좀 막혔을 때 이런 일상생활에 접하는 걸 TV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최고 불편한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전구, 리모컨 이게 제일 그러더라고요. 아까 우리 어머님 얘기로 전기가 나가버리고 수돗물이 터져버리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전주에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능을 나누고 있는 따뜻한 이웃들의 소식에 행정기관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재료비를 전구담화라든지 이런 재료비를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보일러 교체라든지 집안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사람들, 어르신이 부르면 곧바로 달려간다는
일면 임실군 신당면 어부맨들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직위 해제했던 A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도 방역본부는 전주시가 긴급 멈춤 기간인 지난 22일에서 28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시는 조만간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안, 고창, 노을대교 추진단은 31일 지역 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들은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국가기관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을대교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민 3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군산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건립 부지에서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해마다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200여 명이 배출되고 일자리 2천여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도 일자리 센터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지역 고용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그동안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 일자리 센터가 도청 인근 나우빌딩 4층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센터에는 전문 상담실과 1인 미디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간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전북은행이 200억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7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으로 1% 미만의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 포획과 거래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북도는 해양경찰 등과 함께 금강하구와 곰소만, 새만금 방조 내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실뱀장어를 잡고 있는 행위를 오는 5월까지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실뱀장어는 봄철 태평양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 시기에 불법 포획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 생산이 어려워 강으로 올라오면 조업을 내서 양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